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나 출장에 대해서 배관시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목적과 상관없는 외유성 연수로 잦은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것이 원인이겠죠. 오늘부터 전남 동부, 경남 서부 12개의 시군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오는 25일까지 12일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방문합니다. 각 시군의 특색에 맞는 관광 문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혔고, 여수시는 여수세계 선박남해와 COP33 유치 홍보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일정을 보면요, 스페인의 성 이시드로 축제 관람을 비롯해서 와인 산지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축제와 관광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거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 연계라는 큰 그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려낼지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획기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걸로 예상됐던 여수 남해 간 해저 터널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고요. 지자체 간 관광 문제에 대한 협조나 협의의 결실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여수시는 특히나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행정수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선출직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색안경은 스스로가 만들어 끼운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의대 설립 관련된 내용 연일 이슈예요. 오늘도 이어서 살펴볼 텐데 전남도가 순천에서 요구한 의대 관련 과거 용역 자료를 결국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7일 순천시와 순천대, 지역 정치권 등은 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 전남도의 의대 유치와 관련한 모든 영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지역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용역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던 전남도가 결국 지난 2021년 실시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순천시와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또 관련된 의혹을 잠재워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남도는 먼저 해당 용역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뤄진 용역이고 목적 자체가 다름은 물론 이번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의과대학 유치대학을 선정하는 데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진행한 연구 용역으로 2억 7천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이 문헌 검토를 시작으로 전남 공공의료 서비스 현황과 환경 분석과 방안, 결론 등 총 500여 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특히 현황에는 전남도의 환경과 필수 의료 서비스 현황, 의사 인력 양성 및 공급 현황이 나와 있고 이 방안은 인재상 교육과정과 의대 부속병원 설립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전남도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할 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이 전남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이 정부에 건의할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역의 목적 자체가 어떤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야 좋을지가 아니라 전남에 반드시 의대가 필요하다고 어필하기 위한 용역이었다는 말인데요. 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대 증원 규모는 400명이었고 이 현재 2,000명 증원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 특정 지역이나 대학이 아닌 도 전체를 위한 입학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용역 내용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용역 보고서는 중증 응급 환자 유출률 전국 1위, 중증 외상 자체 충족률 최하위 등 이 전국 최악의 지표를 제시한 뒤 전남 의대 설립 방안으로 6년제 국립의대와 전남 출신 인재 선발, 의무 복무 7년, 입학 정원 100명, 소요 예산
983억 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병원의 경우는 500병상을 제1안으로 올렸는데요. 이 용역 내용 중에 전남도가 현재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두 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속병원 신설과 관련한 동서부권의 경제성 조사와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희망 입지 설문조사인데요. 이 먼저 경제성 조사부터 살펴보면 일단 의과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서부권 2곳, 동부권 2곳 등 임의로 정한 4개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 부속병원 비용 효과 분석 결과 이 서부는 1.44, 동부는 1.35로 이 모든 지역에서 1.0을 넘기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요. 이 역시 어떤 지역에 부속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남 어느 곳에 병원이 설립돼도 이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는 목적의 조사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상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활용될까 우려한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용역 내용 중에 도민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전남 설립 필요성과 희망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 80% 초반을 기록했고 이 희망 지역은 순천권이 35%, 목포권이 29%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은 순천시와 순천대에서 요구한 것들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형국인데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 공동입장문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공모 방안 공개라든지 산락지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제 지역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남도는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인 용역 내용에 대해 공개했으니 이 다른 내용은 만남의 자리를 갖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예. 이 전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 공개 결정에 따라서 순천시와 순천대, 목포시와 목포대학교 등에 오는 17일에 오자회동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예, 순천시의 입장 등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또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언더독 시간에 조금 더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광양으로 가볼 텐데 올해도 광양 매실 수확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국내 매실 주 생산지인 광양의 매실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이 농가들은 매실 수확으로 한창 바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데 이어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광양시와 지역 농협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매실 수확량이 평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까지 큰 일교차를 반복하면서 수정이나 착각 불량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특히 3월 초에는 따뜻한 비온에 비교적으로 이른 시기에 개화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또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꽃이 얼어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 1,278헥타르의 40%가량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20일까지 농가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냉해 피해에 취약한 백가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다음면의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가 품종은 과실이 크고 과육이 좋아서 최상급 매실로 유명하지만 이 개화 시기가 이른 탓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종인데요. 이 다음면의 경우 80%가량이 백가 품종이고 또 광양시 전체에서도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광양 매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째 이상 기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매실 저온 피해 보상을 건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실 저온 피해를 인정하면 이제 1헥타르당 249만 원 정도의 농약대가 이르면 8월에서 늦으면 10월쯤 전달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농약대 지원도 피해 농가에게는 근본적인 도움은 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이상기온 피해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농가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필수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지난주에는 주말에 좀 운동 삼아서 그 웅천에서 와운 해변까지 자전거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 해변가로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디더라 한 끝 지점 그 와운까지 가는 길이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어가지고 네. 그 일반 도로를 타서 갔었는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이번 주도 다시 한번 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자전거에 원래 취미가 좀 있으셨어요? 그 4년 전에 제 시원할 때 시에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시청 직원들한테. 그때 제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1년 탔다가 한 3년간 잘 모셔두다가 이번에 다시 타이어 바꾸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날씨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뭐 하늘도 좀 예쁜 것 같고 비만 안 오면 참 다니기 좋은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챙기기도 좋은 것 같고.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 한 주 좀 쉬었다가 왔잖아요. 그 사이에 5월 8일부터 17일까지 5월 임시의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도비 또 반영분들 같이 매칭하고 해서 일회 추경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요. 네. 한 1,157억 원 정도 증액 요청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반 안건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어제 해서 끝났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본 회의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4분 정도가 하셨는데 주요 이제 내용들 중에서 또 소각장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기사를 통해서 좀 나왔는데 그 시민연대에서 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좀 문제 내용과 또 이에 따른 시장님의 좀 답변과 또 서로의 또 입장을 또 주고받는 이런 시장 질문의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의회 임시회로 많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그럴 만한 게 좀 나왔습니까? 뭐 좀 물꼬가 좀 트일 만한 것이? 그 동안에 그 양쪽에서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좀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고요.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최미 의원께서 이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일명 그 소각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 2022년, 2023년 초기부터 지금 대상지로 결정 고시된 연양들 일원에 이쪽이 그때부터 좀 명시가 된 것이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공방이 좀 있었고요. 법적인 문제. 또 가장 중요하게는 또 주민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소통 부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운영 관련해서 재정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달라. 민간 투자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좀 주문을 했습니다. 뭐 순천시도 그렇고 뭐 전남 지역에 계속 뜨거운 이야기로 좀 나오고 있는지라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된 갈등 두고 최근에 전남도가 제안했던 5자 회담 결렬됐다는 소식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고 그 전남도가 요구안 중 하나인 용역 결과를 이제 공개하기로 했고 순천시도 면밀하게 뭐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봉남 의원님 말씀 주신 김에 요 이야기 오늘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전남도가 공동의대 통합의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역 그다음에 대학하고 별도 합의 없이 또 의견 수렴 없이 단일 의대로 정책을 급선회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이 전라남도의 일관성 없고 일방적인 이런 성급한 행정이 이 전남권 의대 동서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순천시와 또 순천대학교 또 당선자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 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건 저는 명분 있게 문제 제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로 전남도하고 또 시하고 어떤 줄다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제 그 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저도 좀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을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좀 스케치를 해봤는데 양 지역 모두 부속 병원을 설립을 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는 나왔는데 아무래도 용역 결과 일부 지역별 요 지표에서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좀 높게 나온 걸로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예. 제가 봐도 좀 치우친 면이
많이 좀 있어 보여요. 아무리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표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도에서는 이 전남권 의대 유치 공모할 때 이 과거 용역 결과를 뭐 완전 좀 뭐 배제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굉장히 좀 관건이 좀 될 것 예,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경상북도가 안동대 국립의대 그다음에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신설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 같이 지금 설립 계획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라남도라고 하면 어떤 전체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서로 동서간에 갈라치기를 하면은 안 되는 특히 이제 그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북도의 어떤 사례처럼 서로 윈윈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갈등 없이 수건 사업을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통합의대가 뭐 됐으면 좋았으려면 한 군데 정해서 알려주세요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것인데 예. 네. 이상호님 여태까지 과정들 어떻게 좀 쭉 지켜보고 계신지 총평 듣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제 정부의 방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네. 따라서 신청한다면은 정부는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가 정부의 그 총리가 했던 담화 방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 가지고 그 전남도는 2026년도에 그 대학 대입 전형에서 정원 200명을 배정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양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겠다. 하지만 현재 이제 순천시나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지금 아까도 뭐 지표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데는 저희들은 공모를 하지 못하겠다. 이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세 가지 요구 사항 중에 뭐 합당한 공모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노광주 시장님의 그 페이스북 보니까 이런 지표가 서부권의 유일한 지표로 돼 있다. 이것도 좀 공정하게 해줘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생태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동북권이 더 유리하거든요.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또 남해 하동까지 아우른다면 더 많은 또 확장성 측면에서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포스코 있고 그 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광양시가 이번에 또 동북권 유치를 위해서 또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근데 아직 여수시는 이런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점점 동부 지역이 어쨌든 이 서부와의 대결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좀 부담이 있겠죠. 그냥 각자만의 또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총선 때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 좀 짚어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광양에서 순천 쪽에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줬고 그 여수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전남대 그 분원 설치를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오셨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병원 그 율촌에다가 하면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게 명분이 김문수 순천 당선인이 그런 포문을 열어놔서 뭐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이런 지역의 미래가 정치권의 이런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지역 현안이 좌지우지 되는 게 좀 개탄스럽고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금 대학병원을 어디다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동북권 그 정치권들이 나서 가지고 동북권의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동북권의 의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 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었는데 이게 취소된 배경도 보니 예. 권 당선자 있지 않습니까? 권영엽 그분, 당선인. 예. 그분들은 지금 신대지구에 지금 병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다 설치를 해주라. 근데 무슨 갑자기 율촌의 대학병원을 이야기하시냐? 당연히 이러다 보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대학병원 다음의 문제고 일단은 의대 유치를 우리가 동북권에 유치하자. 이것을 뜻을 모아서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전남권 국회의원 여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는 만약에 율촌에 대학병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전남의 동북권의 의대 유치는 반대하겠다 이 뜻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병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대 유치를 당연히 순천대로 갖고 오는데 모든 힘을 좀 모아야 할 때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예, 늘 이런 총론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강론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지라 뭐 이게 또 모아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야기가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봉남 의원님, 요 기자회견 그 동부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들 공동 기자회견 연기된 것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세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예. 연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됐겠죠. 방금 이제 우리 이상우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대지구나 율촌이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니까 광양 같은 경우는 또 광양 보건대를 어떻게 좀 회생을 좀 해볼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방안들도 지역 사회에서 대두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모두 한 마음인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또 의대 유치에 좀 많이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좀 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지 이후에 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2차적으로 저는 추진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회견이 좀 잠정 연기된 부분은 이해득실이겠죠. 또 지역민과의 또 공약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지역의 또 이해득실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지역민들의 또 의견 수렴도 좀 더 많이 그렇죠.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연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조만간 또 다시 또 당선인들께서 또 국회에서 또 만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전향적으로 지역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도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보다는 조금 동부권, 그러니까 전남 쪽에서도 동부권에 좀 이렇게 적절한 위치, 좀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대학병원이 설치되는 것도 함께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실기해서 놓쳐버리면은 이 비난은 이제 고스란히 다 앉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한 이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가죠.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어느덧 민선 8기가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행정 또 일정 중에 이번에 이제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순천시에서 조직 개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5월 임시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주 내용들은 현재 순천시에 11개 국소와 57개 단실과소가 있고요.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 15개 국소에 63개 실과소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기존보다 4개 국이 늘어나고 6개 과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수는 현재 1,629명으로 지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총 정원은 변동되지 않고 예. 정원은 변동 없이 더 잘 쪼개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국이 늘어나고 과도 늘어나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직을 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좀 되어 있어요. 이제 기존보다 많은 과가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월에 일부 개정이 좀 됐어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그 자율화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11개국이 4개국으로 늘어나고 과도 좀 늘어난 거는 관련 이 법에서 이렇게 좀 재량권을 자치 조직권과 관련된 좀 이게 좀 확대되면서 강화돼 조직권을 좀 자치 조직권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자율화해줬기 때문에 많은 지금 기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가 반을 돌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조직 개편 이야기 좀 주셨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이 전반기 평가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시정 질문을 하는데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노광규 시장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강력한 추진력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민선 8기를 한번 좀 성과를 전반기 평가를 뭐 제 나름대로 해보자면 예. 바로 정원박람회가 개최했었잖아요. 이걸 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첨단 산업 유치라든지 또 국가하천 승격이라든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지역의 어떤 미래 비전들이 전반기 이렇게 2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많이 이렇게 좀 유치도 하고 지역에 좀 큰 미래 비전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성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도 좀 갈등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뭐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나 또 그린 아일랜드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네, 이런 조금 할 말이 부분들이 있고. 서로 자치와 또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거 아닌가. 앞으로 이제 후반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자치와 관련된 문제,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원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갖고 오신 주제가 또 똑같아요. 여수시 조직 개편과 그 민선 8기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여서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순천 다 그냥 끝나고 한 번에 여수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봉남 의원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국소와 실과소들이 더 촘촘하게 나눠지면서 아무래도 더 많은 것에 신경 좀 써보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네. 후반기는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지 이야기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까 이제 4개국이 그 새롭게 좀 늘어날 계획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예. 전체 이제 전략기획국의 기획, 예산, 콘텐츠 정책, 도시전략 이렇게 해서 전략기획국을 지금 따로 만드는데 여기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전반기 성과들을 이 국에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과 애냥뜰, 애니메이션 이 부분을 전략기획국에서 좀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 로봇, AI 첨단 산업 이 부분들을 미래산업국이라고 해서 신성장 또 첨단산업, 경제지능, 디지털 정책 이렇게 함께 좀 묶어보겠다. 그리고 청년 교육국을 따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글로컬 대학이 또 지역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교육국에서는 이 글로컬 대학 연계와 청년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이 청년교육국에서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농업기술센터 기존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농정혁신국하고 지도관으로 이제 2개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정혁신국에는 농정행정과 이제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2 기능을 농정혁신국에서 진행을 하고 연구와 지능, 기술 보급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지도관을 지금 2개로 나눠서 아무래도 이제 농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좀 저기 정책 방향도 보인다. 알겠습니다. 순천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요 말씀 주신 내용들에 좀 주안점을 둬서 민선 8기 후반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그 여수도 조직 개편과 민선 8기 전반부 이야기 갖고 오셨는데 일단 뭐 민선 8기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통 이 조직 개편을 하면은 그 임기가 시작될 때 한 6개월 정도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 23년 1월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지난 시점에 보통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 네.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했던 핵심 사업이나 공약상을 실행에 옮기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부분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보통 시정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다시 한 겁니다. 아, 전면적인 수준이에요? 예. 내용이 뭐 국이 하나 신설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전체적으로 다 뒤집은 거죠. 근데 보통 용역을 한다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안으로 그만큼 다급했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인연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우리들 위주로 다시 판을 좀 짜보자라는 판단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2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기획 예산 담당관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기획 예산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전엔 기획 예산국에 과가 있고 과에서 컨트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시장 직속으로 1년 반 전에 만들었었는데 보통 기획 예산 담당관께서 예산도 담당하고 모든 정책을 거기서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장으로서 과연 이게 컨트롤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이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 다시 국을 신설을 해서 국장 밑에 예산가를 다시 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 거고 예. 또 선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관광가를 우리가 지금 선박람회 아닙니까? 관광가를 우리 해양 관련 부서하고도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네요. 그래서 관광을 떼어내서 해양수산은 해양수산 그대로 국을 새로 만들고 또 관광은 문화에다 붙여서 문화관광체육국을 만든 이런 것을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선 8기 전반기 2년은 뭐 아쉬운 소리를 좀 하신 거예요?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결국은 이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게 전면적인 조직 반증이다? 개편인가요? 정체성이 없다 이거죠. 정체성이 없었다. 예. 보통 아니야 시장님이 지금 외국에 가 계시면 괜찮습니다. 남미안 남중권 협의회 다 같이 가셨어요. 예. 스페인, 포르투갈 깨알 정보를 좀 드리자면. 예. 6개월 지금 반정부 지난 시점에는 이제 정책이 이제 어떤 결실을 맺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조직이 이제 정책을 뭐 뒷받침하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면전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겠다,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저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4년 중에 2년 지났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속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 말씀하신 여수만 르네상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밑그림이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이나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제 뒷받침되는 뒤늦게라도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을 한 건 다행이고 좀 저는 어떤 정책 결과물이 좀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은 전반기 때 가져왔던 성과들을 지금 조직 개편을 하는데 많이 녹아내려고 좀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은 좀 필요한데 방금 우리 이상호님 말씀 들으니까 여수는 전면적으로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다 바꿨다고 하는데 전면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또 요소에 잘 또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 면이 있을 것이에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찾아보시지 그러셨어요.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순천시 이번에 조직 개편을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든다면요. 예. 아 인사 적체가 확 풀리겠다. 인사 네. 적체가 풀리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국이 지금 4개국이 더 생겼지 않습니까? 아, 국장님이 보직자들이 더 생기지 많아지니까. 않습니까? 예. 과장이 국장 올라가고 팀장이 과장되고 또 과가 또 6개 신설되고 요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별표를 쳐놨는데 네네. 그 마지막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호님 대단하십니다.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아니 뭐 과장님, 국장님만 많다고 또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큰 힘을 발휘하려면 인사가 좀 많아야지 이제 본인이 이제 발탁 인사도 할 수도 있고 충성도도 높아지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럴수록 이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수시도 지금 인사 적자가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순천 보니까 와 대단하다. 한 과장님이 한 22여 명 또 승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4급 자치조직권이 확대돼 가지고 사실 5급 기준 대비 그 정원 비율이 1%에서 1.2% 정도 네. 좀 늘어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심의 중이지만 우리가 의결을 하고 나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예, 7월 초에 이제 뭐 진행이 될 텐데 그리고 하위 직급의 승진 기회도 사실 많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즉 9급에서 8급이라는 직원의 승진 기회 확대라든지 사기 진작이 좀 기대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한 24%에서 28% 정도 이런 좀 기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님 그래도 후반기 민선 8기 또 여수 시민 청취자분들 또 계시니까 요거는 좀 기대해 보시고 좀 남은 2년 봐라 또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 못 봤는데 지금 아직. 아니 지금 요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순천시가 지금 그 공무원이 1,629명인데 총 여수시는 한 정원입니다. 2,3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천시와 여수와 틀린 점이 해양 수산국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여수시가 좀 비대한 조직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순천시에 비해서 순천시가 인구가 더 많은데 현 상황에서는 여수시는 2,300여 공직자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한번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이상호님은 여기저기서 전화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더독 토론 순천시 이봉남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전라 좌수영 무예연구회 김준영 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이순신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이순신 장군과 전라 좌수영 수군들의 활약상을 공연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분들인데요. 웅포회전 등 이 이야기 속에
전통 무예와 전통 음악을 가미해서 그 웅장한 전투를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전라 좌수영 무예연구회 김준영 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무예를 하는 사람이고요. 무예를 한 지는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예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이제 우리 여수의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형의 번영, 전라 좌수영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쭉 이어오다가 이것에 대한 문화적인 컨텐츠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2008년부터 400년 전에 그분들이 했던 무예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공연을 시작했죠. 어떤 공연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양무남 신무가 공연을 했어요. 시나리오는 제게 아니고 다른 단체 분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제 공연의 시나리오는 이제 웅포 백성의 바다라는 시나리오가 따로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전라 좌수영 무예연구회는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다른 단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공연을 시작하다가 4년 정도 그쪽 단체 대표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서 이쪽 무예에 관련된 독립적인 단체가 있으면 훨씬 더 괜찮겠다 싶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전라 좌수영 무예연구회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했죠. 군원이 일어나! 저 무고한 적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 것이다! 결정하라! 처음에는 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또 그냥 무예를 하는 것과 공연 형식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한참 열심히 이제 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수련하고 있는데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이런 공연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무예 쪽으로 관련된 공연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전에 이제 제가 2008년도부터 관심이 있어서 수원의 화성에 가서 무예 24반에 관련된 400년 전의 무예 그런 무예들을 공부하고 있던 차에 이게 기회가 없구나.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게 기회가 없구나 싶어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밖에 나가서 풀어볼 수 있겠구나.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모여 미팅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만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지도해가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만들어보자. 공부는 천천히 해보자. 백발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 알게 될 수도 있다.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공연을 만들어서 거북선 축제 때 보여주는 통제형 길놀이, 또 어린이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이 하나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변에서 다 그래요. 이런 공연을 금전적으로 이렇게 큰 혜택이 없고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이제 자본이 좀 되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것은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는 과정부터 거기 무대에 딱 서는 순간 느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느껴요. 살아있구나. 그리고 감히 그분은 아니지만 그분의 빙의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 할 때 이분들이 이런 추억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의 작은 느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사에 관련된 것들, 우리 공부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할 때 저번에 그 수염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랑 사진 찍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사진이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그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여수에. 제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어깨너머로 들었어요. 출정하라! 라는 이런 대사를 하시잖아요. 뭔가 전율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계속 좋아진다 하는데 경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보니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죠. 제가 무예를 시작한 지 35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갈 무렵
그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복이 많죠. 스승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스승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제 후배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친구들을, 많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 직업을 가지고 영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의 개념, 도의 개념, 술의 개념. 도는 일본 문화입니다. 검도, 유도, 합기도, 이런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고, 그렇죠. 도자는 중국은 술의 문화입니다. 법가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의 문화입니다. 근데 다 문화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말살이 됐지만은 지금 한 가지 예가 남아 있죠. 서예. 원래 차를 마시는 다도도 다예죠. 원칙상 우리는 무예라고 하죠. 무도라고 하지 않죠. 근데 지금 기관, 경찰서라든지 이런 이 법원, 행정처 이런 곳에서는 무도 경찰관을 뽑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픈 역사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다. 네. 중요한 것은 무예도보통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300년 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50년 후죠. 영조대왕 그리고 사도세자 정조대왕을 이어가면서 이제 북한에서 등재가 됐지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무예도보통지. 서문에 정조대왕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세요. 억만 년이 지나더라도 나와 내 후손들, 내 백성들이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주로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너희들 스스로가 다시는 우리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무예를 만들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후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이어가고 만들고 있죠. 네, 전라좌수영 무예연구회 김준영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 24척의 배가 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뭐 길을 든다든지 디테일한 것들까지 공연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인 고증이나 검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것들은 1592년 5월 4일 날 출정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거부성이 없었으니까요. 24척의 판옥선으로 출정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양모남 시무과라는 공연을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연을 만든다는 손 치더라도 이 지역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민초들의 삶, 나라는 사실 수군들, 군인들만 지킨 게 아니거든요. 민초들이 지켰거든요. 행주대첩을 본다고 손 치더라도 행주대첩 말 그대로 앞치마로 돌을 날라가지고 지킨 것이 행주대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주변에 있었던 그분들의 삶을 좀 조명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회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좀 작은 회전, 작지만은 그 회전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회전. 이 다음 회전은 이제 고흥 쪽에 있었던 저리도 회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나리오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증을 하고 그런 과정들도 이제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퇴짜도 많이 받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 작업들이. 자네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만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닭공이에요. 닥치고 공격입니다. 공연들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또 돋보이는 건 의상이거든요. 병기들까지 다 수제작하셔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처음엔 이제 의상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빌렸어요. 대여를 해가지고 그때 썼는데, 의상 자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겁고 무예를 하기에는 이 활동적이지 못한 의상이에요. 단군복 한 벌에 25kg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칙상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보여지는 시너지는 비슷하지만은 조금 더 가볍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만큼을 만들어서 하자 싶어서 이제 하나씩 만들고 도안을 짜가지고, 병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 주시는 곳이 없으니까 철공소, 여기 철공소 가서 부탁드리고, 이 철판이 보이는 곳은 다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문전박대를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그렇게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씩 만들어내고 자원 자체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 저희 와이프가 그 시민문화센터 가서 미싱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만드셨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굉장히 미안하죠. 결혼한 지 이제 올해 20주년인데 20년 동안 제가 속만 쓰겠습니다.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그 다음 분이 올 때까지 이 무예에 관련된 것을 공부했으니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 뭔가 만들어질지 여기서 멈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 가장 최초의 전라좌수영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형 관련된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드는데 일조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